주산전야 우유의 시간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한전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에 있어서 하락에 대한 부분, 이 쉐어들이 추가에 대한 부분 슈팅 눌려줬지만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은 충분히 된다, 형들아. 우리 호만이 있잖아, 보면. 이름은 좀 약간 구려도 호만건설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입니다. 그래서 두산 공작 기계에 노렸던 호만건설 달라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호만그룹이 세아 상혁과 두산 공작 기계 인수에 적극적으로 달려들면서 이 M&A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호방그룹이 경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설과 부동산업에서 벗어나서 제조업으로서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느낌 하니까 굉장하죠. 그래서 함께 대우건설 인수로 자산 규모를 20조 원으로 불린 중흥건설을 의식한 게 아닌가. 중흥건설은 대단하네. 그래서 인수 성공 시 자산 규모가 14조 원에 육박한다. 그래서 호반 건설 기업 집단의 자산 총액이 11조 9,972억이죠. 그러니까 뒤에 호반 형들이 돈이 빵빵하게 있으니까 앞으로 대한전선이가 그 해저 케이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출한다, 이런 점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보면 그렇게 해서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어떤 모습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비관론이 팽배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기업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형들아.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싹트고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론과 함께 성숙하며 행복감의 최고조에 오른다. 행복감의 최고조에 오른다. 그런 어떤 부분이 됐잖아, 보면. 그러니까 싸게 살 때가 항상 그 비관론이 최고조의 느낌 하니까 모습, 형들아.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비관론이 다시 등장했는데 이거보다 더 비관론이 또 있나 보면 이거 하락에 대한 부분인데 뭐 아니 뭐 FOMC 한다니까 뭐 금리 인상, 그놈의 금리 인상은 나 진짜 도대체 FOMC 진짜 이상한 그런 어떤 금리 인상 뭐 이렇게 한다는데 뭐 요 정도면 비관론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주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런 어떤 반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장이 충분히 대한전선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점을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낮았잖아. 너무 낮아 보면 추가가 어떻게 이렇게 쌀 수가 있어. 보면 반등 세게 나와주지 보면 시가총액이 1조 9천원 2조 때 다시 넘어설 겁니다. 외국인들의 보유가 2.36 이런 부분, 액면가가 500원. 그래서 호반에 어떤 든든한 백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호반건설은 지난해 올해 성장과 인수 합병을 거듭하면서 기존의 준 대기업 집단을 한층 높아진 대기업 집단으로 이렇게 변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자 보면요, 공작 그 두산 공작 기계의 자산 총액가 1조 5,535억, 호반건설이 인수에 성공할 경우 자산 총액이 13조 5,50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지난해 말과 올해 상반기 사이 증가한 자산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호반건설은 모태기업 현대파이넥스와 무차입 경영 원칙과 시행 현장 분양률이 90% 넘지 않은 타 사업에 신규 분양을 하지 않는 90% 원칙으로 사업을 이게 안정적인 그런 게 참 이게 오래 해먹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리하면 안 됩니다, 형들아. 뭐 우리는 주식쟁이가 1인 기업이잖아, 보면. 근데 무리하게 돈 끌어다가 하면 안 돼, 보면. 뭐 장이 좋을 때야 뭐 무리하게 해서 재미 좀 본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자, 대한전선이가 주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에는 그런 어떤 감은 충분히 되겠죠. 주봉에 대한 부분 현들아, 자 51,500원에 이런 어떤 슈팅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어떤 가격선에서 재차 반등하는 형들아, 이런 어떤 부분에서 재차 반등하는 요런 어떤 모습이 충분히 나와줘서 애는 그런 어떤 부분 충분하게 돼. 이건 반등 나와줘야 돼 보면. 대한전선이가 뭐 어디 듣보잡 회사야? 아니잖아 형들아. 전선은 아무나 전선 사업하는 게 아니야 보면. 자 해저 케이블 해저 케이블. 자 이거 케이블 한다고 가잖아 보면. 이게 기업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 보면. 그래서 호반이를 등에 업었기 때문에 LS 전선 애들 바짝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형들아.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 해상 풍력 해저 케이블 시장이 확대될 이런 어떤 전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전산업계에서 생산 능력 확대해서 해저 케이블 수요에 대한 이런 어떤 전략. 그래서 LH 전선은 동해 제2 사업장에서 1,859억 원을 들여서 해저 케이블 공장을 세울 계획에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해저 케이블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두 지점 사이에 설치해서 전력이나 데이터를 전달하는 전선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로 해상 풍력단지 개발이 늘어남에 따라서 해저 케이블 시장도 성장성을 보이면서 앞으로에 있어서 2020년 23억 달러와 2025년 45억 달러로 성장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이거 굉장히 뭐 샤우팅하게 나와주는. 그래서 LS전자의 시장 확대에 맞춰서 해저 케이블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어떤 모습.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좀 좋아지는 이런 어떤 모습을 충분히 보여줘서 애다.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올리고 싶네요. 예, 그렇게 해서 충분히 다시 좋아질라의 모습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대한전선이 올해 대규모 해저 케이블 생산할 수 있는 임해 바다를 착공하고 2022년 생산을 본격화할 계획이고, 지난해 5월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해상풍력 이렇게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형들아.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원전에 대한 떠들어대는 게 나와야 돼 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떠들어대는데 이게 주가가 이게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 구조를 받는 그 순간이 와야 되는데 보면. 자, 그렇게 해서 탈원전 가동기에 LNG 수익이 급증한다. 그래서 2025년 세계 최대 1,800만 톤 민간 직도입. 그래서 LNG 발전이 늘자 정부의 전망치가 상향했다. 그래서 LNG 많이 이렇게 된다네. 결국에는 또 원전은 또 계속될 것 같아, 형들아. 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대한전선이 바닥거리죠. 이거를 바닥이라고 안 하면 그러면 어디가 바닥이지 보면. 그런 부분. 자, 일봉에 대한 부분. 분봉에서 애들이 잡아주고 이세력 애들이 세력 대박에 야야야야 지수 하락할 때야 오히려 더 싸게 잡냐면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잡아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대한전선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형들아 이거 다 사주잖아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저점에서 다시 한번 오와와 주는 그런 어떤 대한전선의 모습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주식이라는 게 형들아 이게 항상 그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멘탈 싸움. 멘탈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있어서 항상 싸질 때 좋은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게 항상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아 항상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아. 그러니까 파이팅 하십시오.
자, 아래카페에서 정보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